잠깐 끊어갔는데 그 책을 사진 찍었습니다. 근막경선 해부학이라는 책이고요. 자세 분석 및 치료,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책이고, 이 마이어라는 사람이 이것 말고도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다른 책들도 살펴보는데, 결국 이 책에서 거의 다 내용들을 이렇게 함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여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풀어 쓰거나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 발도 있네요. 이런. 어쨌든.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머리 쪽부터 해서, 이렇게 다리까지, 이런. 네네네. 펜으로 됐더니 이랬네요. 이렇게 쭉 내려가가지고 족저근막까지 하나로 연결된 것이 보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옆에 사진 보면 근막, 이렇게 성긴막으로 되어 있는 것들. 근내막이라든지, 외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고요. 이렇게 근막만으로 이렇게 세우고 나면 근막의 체계를 소개했던 베살리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런 수업들은 제가 임상에서도 강의를 종종 하는데, 여러분들이 2학기 때 치료적 마사지 이 수업할 때 실제로 근막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들을 제가 좀 더 실습할 수 있도록 흥미롭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흥미로운데 여러분들이 흥미로워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좋아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수업을 준비할 때 개념화되지 않은 예, 그럼 개념화하는 것이 무엇이냐? 펜이 나오네요. 개념화되지 않은 예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예를 들었었는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할 일,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내용은 좋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게 개념화되었다라는 것이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발전, 무엇이 대한민국 발전이고 해야 할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조금 더 줄여서 물리치료를 발전시킨 방법은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도 개념화되지 않은 거죠. 어떤 말을 하려는지 알겠는데 자기가 이것이 너무 넓다, 이렇다 하는 거죠.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명확히 하는 것이 개념화입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개념화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 녀석을 내가 나중에 뛰어오르게 하려고 그렇게까지 만들어놨는데 또 뛰어올랐네요. 자, 변수의 구체화입니다. 개념화와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변수로서 구체화시켜야 합니다. 변수라는 것은 우리 통계표 안에 넣을 수 있어야 합니다. SPSS로 돌릴 수 있는 수치로 만들어야 합니다. 변수는 크게 독립변수, 종속변수가 있다라고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은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외생변수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외생변수, 말 그대로 외부에서 생성된 변수입니다. 내가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아까 우리 했던 것 중 근막이완기법이 요통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요통환자를 대상으로, 이거는 독립변수도 아니고 종속변수도 아니고 대상자입니다. 근막이완기법이라는 것을 조작적 정의로 이렇게 어디까지 한다 하라고 어떻게 한다라고 해놨겠죠. 이것이 독립변수고요. 가동성과 허리의 가동성으로 합시다. 통증, 허리의 통증 감소에 미치는 영향 하면 이건 뭡니까? 종속변수죠. 내가 요거를 했더니 요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 관계 안에는 내가 모르고 있지만 외생변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조작적 정의로 해서 최소화시키고 나머지 것들을 다 잘라냈다라고 생각하지만, 불필요한 것들은 다 컨트롤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제하는 방법을 4가지가 있는데, 용어는 크게 안 외워도 됩니다. 이렇게 한다 느낌만 아시면 됩니다. 요인의 제거, 요통 환자를 실험하려고 할 때는 디스크 환자를 제거한다.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요통 환자 중에서 디스크 환자는 아예 다른 겁니다.
요통 환자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비특이성 요통과 원인이 있는 것은 중재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균형화 위약 실험을 해야 됩니다. 두 대조군이 똑같이 근막이완 기법을 한 것과 안 한 것으로 봐야지 근막이완 기법의 효과를 보겠다, 그죠? 그런데 했던 것과 안 한 것은 손을 댄 것과 안 댄 것, 근막이완 기법이 아니고 손만 대서 온도만 차이로도 그것이 변수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손을 대는 것, 위약 시험을 하고요. 요것 자체가 대체 가설의 제거가 되기도 하죠. 그럼 과연 온도가 그런 변수를 미칠까라고 추가 실험을 할 수도 있고요. 이래서 이 두 개가 좀 유사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대체 가설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위약 실험을 해서요. 그리고 이 그룹이 A 그룹, B 그룹, 내가 A 병원이라는 곳에 왔던 환자들, 내가 근무하는 그런 병원에 왔던 환자를 실험으로 대사로 한다고 하는데, 거기 있는 환자들 중에서 내랑 좀 친한 환자는 중재해서 잘 치료해서 A 그룹으로 놓고, 안 친한 환자는 B 그룹으로 놓으면 이미 판단자가 하려는 것에서부터 이것은 공정한 실험이 되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환자들로만 구성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서 나를 좋아해서 결과를 좋게 해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로서 공정한 실험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랜덤하게 뽑아야 됩니다. 모르는 제3자가 와서 실험자 K이라고 칩시다. K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람을 내 좋아하는 사람이 B에 가 있기도 하고 딴 데 가 있기도 하고, 혹은 우리 병원에서만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병원에서 데려옵시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객관적인 데이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랜덤화이즈 하게 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연구의 항공 기준만 지키면, 그래서 이게 반짝거리면서 튀어오르면 되는데, 그러면 좀 더 이해가 좋았을 건데, 1장에서 이야기했던 것들만 지키면 다 됩니다. 황금 기준, 골드 스탠다드, 이중 맹검, 위약 제어, 무작위 실험, 요것만 지키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외생 변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네, 여러분들 요 말해보기 한번 풀어보셨습니까? 매 시간마다 교육부 지침이 학생들에게 25분 이상의 강의를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요것을 이제 추가를 해놨는데요. 네, 한번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물론 온라인으로 50분 만드는 것도 그 실제 시간에 맞춰서 할 수 있는데, 제가 온라인 수업을 받아 보니까 50분 동안 온라인으로 집중하기 참 어렵더라고요. 그럴 거라 믿진 않지만 간혹 여러분들 중에도 전화기 켜놓고 다른 더 중요한 일들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전화기 켜놓고 TV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토끼밥을 주러 간다든지, 토끼밥은 금방 주고 오겠지만 어쨌든 그런 학생들이 있을 것도 같아서 시간을 제가 최소화했는데, 여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겠으면 아까 강의를 다시 들으시면 충분히 그것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음의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변수의 속성. 아까 변수를 명확히 만들고 구체화시키고 나면 그 변수들이 이렇게 4개 정도로 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4개로 변해 있습니다.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변해 있는데 이렇게 구분할 수 있거든요. 독립변수도 있고 종속변수도 있고 뭐 그렇다면서요. 네, 이것이 독립변수가 될 수도 있고 종속변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A반에 속해 있기도 하고 B반에 속해 있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남학생, 여학생이 얘들이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변수의 속성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가설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시키면
그것들을 통계표에 넣기 위해서 SPSS 넣기 위해서는 이렇게 변해져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면 자, 변수라는 것은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측정 가능한 상태로 된 것을 변수라고 했죠. 예를 들면 우리 종교에 대해서 알아보자. 종교의 차이가 어떤 가설을 봅시다. 종교의 차이가 신앙심에 미치는 영향, 종교의 차이가 뭐랄까요? 종교의 차이가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식으로 잡았다면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종교 상당히 많잖아요. 종교의 개수는 따질 수 없이 많은데 이것을 우리 천주교, 불교, 기독교로 이 세 가지로 한정해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해야지 논문을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측정 가능한 상태로 된 것이지 너무 많아버리면 내가 측정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어 놓으면 그 변수가 이러한 수준으로 나옵니다. 내가 바꾼 것들은 정보를 얼마나 담고 있나?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바뀝니다. 어느 녀석이 가장 정보를 많이 담고 있냐면 얘가 가장 정보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주면 상당히 객관적인 것들로 데이터를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만 나온다라고 하면 논문을 쓸 수 있는 내용들은 크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에 따른 종교라는 것은 종교에 따른 뭐라고 했죠? 내가 뭐를 했는데 종교에 따라서 뭐를 본다고 했나? 신앙심을 본다고 했나요? 신앙심이라고 애매하니까 도덕성이라고 하면 도덕적 행동. 도덕적 행동은 준법 정신으로 해서 법을 지키는지, 신호등 건널 때 뭐 그런 것으로 측정했다, 봤다라고 합시다. 이 사람 뭐 안 보이는 곳에 액션캠을 하나 달았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한테 액션캠을 살짝 달아놓고 뭐 이런 것도 그렇겠지만 어쨌든 간에 가방 안에 이렇게 하나 뭐 줘놓고 이 사람의 행동을 판단해서 뭐 이렇게 실험을 했다라고 봅시다. 물론 이것은 IRB를 통과하지 못하겠지만 이 사람 몰래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 사생활 노출도 안 되겠지만 여튼 간에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 종교라는 것은 이렇게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변수화 시켰잖아요. 변수화 시키면 이것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 종교에 대한 것은 명목척도로 되는 겁니다. 그것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명목척도란 무엇이냐? 명목, 이름이라는 거죠. 영어로도 노미널 스케일, 척도가 스케일이니까요. 가장 낮은 수준의 측정 수준을 가지고 있고요. 서열관계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명목,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분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범주 구분만 가능한 겁니다. 서열관계가 없고 연산도 불가능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는 범주 구분은 가능하지만 어느 것이 우열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열관계가 없기 때문에 연산도 불가합니다. 어느 게 크다, 작다 이런 것이 아예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남녀 구분이 있겠죠. 남자 1, 여자 2 이렇게 우리 논문 쓸 때 이렇게 하잖아요. 혹은 뭐 실험군, 대조군 이렇게 하는데 실험군 1, 대조군 2 이렇게 하지만 이것이 1이고 2고 2가 1보다 2배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1이 2보다 빠르다. 이러한 정보도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름만으로 구분해 주는 겁니다. 그것 말고도 뭐 분반, 혈액형, 학력 이런 것들이 그 명목 척도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통계를 돌리느냐? 최빈값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것. 어떤 사람들, 예를 들면 준법적 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는 A라는 종교 사람들이 가장 많더라라고 하면 가장 많은 값으로 해서 이 빈도 통계를 돌리고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비모수 통계를 돌려서만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종교가 신호등은 가장 잘 지키더라.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서열 척도입니다. 오디널 스케일, 오더, 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서를 정할 수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순서를 정할 수 있으니 서열 관계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산은 불가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겠지요. 달리기 순위 1, 2, 3등으로 들어온 것이 누가 가장 빨리 들어왔나요? 라고 하면 이 순위대로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순서의 차이는 있는데 간격이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1등하고 2등 차이가 0.01초밖에 안 되고 3등하고 차이가 10초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이 간격이 1등, 2등과 3등은 1등, 2등, 3등 이렇게 크게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순서 차이는 있는데 1등, 2등보다 뭐 2배 빠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성적, 석차. 성적도 1등, 2등 나올 수는 있는데 1등이 2등보다 2배나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간혹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말싸움하면서 대도 안 하는 상대는 이렇게 대도 안 하는 것을 우기는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물건값이 2배 더 비싸다라고 하면 2배로 우수하다라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인데 자전거가 100g 되게 비싼 자전거 중에는 100g 정도 가볍게 하면 가격이 한 5배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5배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5배 가벼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 서열 척도를 가지고 우리 비율 척도로 이렇게 등간 척도로 보려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이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만족도 조사,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과연 매우 만족이 만족보다 2배로 높다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통계를 내놓느냐? 최빈값, 중앙값으로 통계를 돌리고요. 비모수 통계나 서열 상관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좀 더 우수한 통계 척도를 살펴보면 등간 척도, 등은 같다라는 거죠. 간, 사이 간자. 사이가 같다. 척도의 간격이 같다. 인터벌이 같다. 등간 척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등간 척도는 서열 관계도 있고 연산도 가능합니다. 더하고 빼기도 가능한데 다만 더하기 빼기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연산이 가능하면 다 가능해야지 왜 더하기 빼기만 가능하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절대 0점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곱하고 나누고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0이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절대적 사실이 아니라 임의로 약속한 값입니다. 등간 척도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예를 들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온도. 예를 들어서 30도와 60도가 온도가 있으면 30도와 60도 차이는 30도의 차이가 납니다. 30도와 35도의 60도와 35도의 차이는 뒤에 적어놓을게요. 그래야 식비기가 좋겠다. 25도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뭐 맞는 것입니다. 기온차가 몇 도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30도가 60도가 30도보다 2배 높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0은 0도가 있죠. 0도가 그러면 우리가 온도가 없는 도수냐? 그거는 아닙니다. 온도가 0도가
온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0도로 정한 것은 이게 온도가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정한 겁니다. 어떤 것을? 물이 어느 온도. 그래서 뭐 전자가 활동을 안 하는 그런 켈빈 온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73도가 뭐 이렇고 이런 온도가 또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물이 오는 온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해놓은 값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측정할 때 내가 어떤 걸 측정하려고 할 때 이것은 등간 척도구나 라고 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IQ 같은 것도 IQ가 내가 뭐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곤충 같은 것들은 IQ로 측정 불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0이라고 하는데 얘가 생각 못하냐? 그렇지 않죠. 곤충도 학습해가지고 이거 먹을 수 있는 거, 못 먹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적 기준으로 이렇게 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등간척도입니다. 등간척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찾아보면. 제가 예를 들 때 몇 개 더 찾아보려고 했는데 마땅한 예를 찾을 수 없어서 검색을 해봤는데도 마땅한 것이 없더라고요. 이것은 산술 평균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수 통계를 돌릴 수도 있습니다. 아까 것보다는 훨씬 나은 척도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변수의 속성을 보면 비율 척도, 레이쇼. 우리 비율이니까 곱하고 몇 대 몇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곱하고 나눌 수가 있다. 이것은 가장 높은 수준의 척도입니다. 서열관계도 있고요. 사칙연산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절대 용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험해서 쓰는 것들의 대부분들은 그 관찰해서 나오는 결과들, 이런 것들 질문지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말고요. 그런 것들은 이런 비율 척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이, 시간, 무게, EMG 값 이런 것들은 비율 척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이가 0cm는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2cm하고 4cm하고 비교해 보면 이 두 배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시간도 0초는 흐르지 않은 거고 2초와 4초는 두 배의 시간이 흐른 거죠. 두 배의 시간이 흘러서 두 배의 거리를 갔다. 이런 걸로 우리가 시속을 계산하죠. 시속 60km 이렇게 하면 1시간에 60분 동안 시간 60km를 달린 거죠. 그래서 시속 60km로 달리면 우리 여기 김해 가야대학교에서 60km 떨어져 있는 해운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속도가 되는 거죠. 100km로 달린다라고 하면 그 시간이 속도가 1.4배 정도 빨라졌어 라고 하면 시간은 1.4배 정도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칙연산이 가능합니다. 초음파 같은 것은 초음파 쓰는 것은 우리 실험할 때 초음파 쓰잖아요. 그죠? 길이 보는 거죠. 초음파로. 근두께 보잖아요. 둘레를 보든지. 그래서 길이 변수를 측정하는 거고 EMG는 값이 크기로 나오죠. 근활동에 대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수치로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 연산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했더니 힘이 2배로 늘어났다. 이런 것들. 무게, 체중도 0kg는 아예 없는 거죠. 아무것도 안 올려놓은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율 척도입니다. 우리가 측정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비율 척도이거나 명목 척도이거나 그런데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것들은 조금 애매합니다. 이렇게 중간에 끼어 있는 것들은 이게 무엇이 어떤 속도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요거는 그게 가능합니다. 산술 평균과 모수 통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수 통계, 이것은 비모수 통계. 모수 통계, 비모수 통계는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수 통계는 일반적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런 형태로 따라서 통계 돌리면은 짐작할 수 있는데 비모수 통계라는 것은 요거 데이터 하나가
요렇게 되어 있을지 요렇게 되어 있을지 몰라서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요런 서열 척도나 이런 것에서는 70, 70, 70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 점수는 그런데 한 값이 크게 확 나와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서열 관계만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그 통계 수업 배웠을 때 임상 통계 배웠을 때 아마 공부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변수의 측정 수준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